당신 미쳤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찹쌀떡 샀어요. 무릎 괜찮아요? 김순옥은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자 발신자 이름은 김은자였습니다. 40년 전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던 그때의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어요. 이 나이 돼서도 정신 못 차렸어?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 박용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5살 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날은 순옥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포마드를 한가득 바르더니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향수까지 꺼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무슨 향수냐 싶었지만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세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간 남편은 저녁 8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옥은 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네가 보내준 미역국,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겉절이까지 정성스레 준비했죠.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국은 식었고 밥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순옥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받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48년입니다. 그중 반은 남편의 바람기를 참고 견디며 산 세월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장에서 만난 생선 파는 아주머니였죠. 심지어 교회 권사님과도 수상한 관계였던 적이 있었어요. 순옥은 그때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용서했어요. 아이들이 어렸고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용근은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어요. 밥은 드셨어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었어. 오늘 제 생일인 거 아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근은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홀로 식탁에 앉아 식은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짠맛인지 눈물맛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4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아내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도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용근은 아침마다 포마드를 바르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대체 어딜 다니시는 거예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말했어요. 그냥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봤자 대답도 없고 대답이 있어도 거짓말일 게 뻔했으니까요. 순옥은 그저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용근이 샤워를 하는 사이 순옥은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켜자 문자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찹쌀떡 샀어요. 무릎 괜찮아요? 보낸 사람은 김은자였습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순옥은 임신 중이었어요. 둘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죠. 그때는 결국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용근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다신 안 만나겠다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맹세했죠. 순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순옥은 휴대폰을 든 채 욕실 문을 노려봤습니다.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곧 욕실 문이 열렸어요. 용근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죠.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용근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예요? 이 나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용근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순옥을 더 화나게 만들었죠. 말을 하세요. 대체 왜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용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75평생 순옥은 남편이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용근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자가 치매야. 용근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귀를 의심했어요. 치매라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래서요? 그 여자가 치매면 당신이 돌봐줘야 해요? 순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용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날 알아봐주는 사람이 은자밖에 없어. 순옥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여기 있는데 매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는데 왜 다른 여자가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건지 말입니다. 용근은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가 더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은자는 치매 초기야. 가족들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날 보면 환하게 웃어. 마치 40년 전 그때처럼.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이라는 말에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순옥은 32이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5달째였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겁고 자주 피곤했죠. 남편은 그 무렵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순옥은 물었죠. 회식하셨어요? 용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순옥은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이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랑 차 마신 거야. 하지만 영수증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엔 꽃집 영수증이 나왔어요. 장미 한 다발. 순옥은 그런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은 확신이 됐습니다. 순옥은 남편 회사 근처까지 찾아갔어요. 임신한 몸으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갔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 커피숍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남편이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죠.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순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뱃속에 아이가 꿈틀거렸지만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용근이 들어왔어요. 순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용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물었어요. 회사 앞에서 봤어요. 팔짱 끼고 가던 그 여자 누구냐고요? 용근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회사 후배야. 그냥 친한 동료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돌렸어요. 믿기 싫으면 말고. 그 말에 순옥은 무너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편을 쫓아다녔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뿐이었죠. 일주일 동안 순옥은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용근도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김은자였어요. 순옥은 은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것, 남편과 헤어져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았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회사 앞에서 은자를 마주쳤습니다. 직접 만나서 애기하고 싶었거든요. 은자는 순옥을 보더니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 만나주세요. 저 임신했어요. 아이 아빠를 돌려주세요. 은자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언니가 남편을 잘못 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용근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 말에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왔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산모가 힘들면 아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은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옥은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혼해라. 그런 놈 만나서 뭐 하겠니?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용근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어요. 용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은자와도 헤어졌다고 했어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죠. 순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순옥은 침대에 앉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용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하필 그 여자예요? 왜 은자여야만 해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용근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은자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편하다고요? 저한테는 편하지 않으세요? 용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순옥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48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40년 전 바람 피웠던 여자가 더 편하다니. 은자는 날 보면 웃어. 진짜로 반가워하면서 웃는다고. 용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당신은 날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잖아. 순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순옥은 남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양말도 벗어놓고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났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매번 설레고 반가울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매일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오셨어요? 이래야 해요? 순옥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용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옥은 남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대체 언제부터 다시 만난 거예요? 석 달쯤 됐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용근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내가 무릎 주사 맞으러 갔다가. 순옥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석 달 전 용근이 무릎이 아프다고 정형외과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은자도 거기 있었어. 보호자 없이 혼자 앉아 있더라고. 멍하니. 용근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 하려고 했어. 근데 은자가 날 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야. 용근 씨, 그러면서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했지. 잘 지내냐고. 근데 은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제 만났던 애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명동 갔던 애기를. 용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명동은 40년 전에 갔던 곳이야. 근데 은자는 그게 어제 일인 줄 알더라고. 순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매라는 게 그런 거죠. 오래된 기억은 생생한데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병. 그래서 계속 만난 거예요? 은자 딸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병원에서 내 전화번호를 불러서 찾았다고. 용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딸이 부탁하더라고.
엄마가 날 찾으면 가끔 들러달라고.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순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용근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합니까?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 딸 부탁을? 처음엔 거절했어. 용근이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은자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 혼자서 날 찾아서 동네를 헤맨 거야. 순옥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용근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때 은자 얼굴을 봤는데 참 딱하더라고. 백발의 주름투성이고 눈빛은 초점이 없고 근데 날 보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마치 연인 만난 것처럼. 용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당신은 저한테 외로웠던 거예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로웠어. 참 이상하지? 매일 같이 사는데 외로울 수가 있나 싶었는데. 용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아.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둘은 대화가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먹어요. 약 드셨어요. 나갔다 올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자는 달라. 날 보면 웃고 손을 잡고 그때 그 시절 애기를 해. 물론 치매 때문이지만 그래도 좋았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용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순옥은 남편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남편이 외로웠다는 사실을 자신도 몰랐다는 게 슬펐죠. 생각해보니 순옥도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다 떠나고 남편은 말이 없고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 반복이었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여자를?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은 아니야. 그냥 편한 거지. 죄책감도 있고. 죄책감요? 40년 전 일이 자꾸 생각나. 은자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난 당신한테 돌아갔잖아. 은자는 그 후로 결혼도 늦게 했어. 나 때문에. 용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빚 같은 거야. 순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용근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순옥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외로웠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외로웠는데 남편도 외로웠다니. 함께 살면서 둘 다 외로웠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새벽 5시에 순옥은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여자 김은자는 어떤 모습일까?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순옥은 거실로 가서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내 자리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용근은 그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은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나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가요. 무릎은 괜찮아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찹쌀떡 샀어요. 문자들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모두 은자가 보낸 것뿐이었죠. 용근의 답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옥은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은자에게서 온 전화는 많았지만 용근이 건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은자가 남편을 찾았고 용근은 그냥 응한 것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될까요? 결국 만난 건 사실이니까. 아침이 됐습니다. 용근은 여느 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순옥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김 계란말이였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제 얘기한 거. 용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싫다면 안 만날게. 순옥은 국그릇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안 만날 수 있어요? 용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전화도 받지 말고 문자도 하지 마세요. 알았어. 용근이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그제야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용근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포마드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죠.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용근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순옥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기운 없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 잔소리가 많고 고집 센 남편이 지금은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용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순옥이 확인하니 은자 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말했어요. 아, 사모님이시군요. 저는 김은자 딸입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요. 어머니가 자꾸 박용근 씨를 찾으세요. 하루 종일 현관 앞에 서서 기다리시고.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아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밥도 안 드시고.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라도 하시고. 순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자가 현관 앞에서 남편을 기다린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치매 환자가 얼마나 힘든지 순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 중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었는데 날마다 죽은 남편을 찾아 헤맸죠.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순옥은 용근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잠든 듯 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잠을 설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오세요. 용근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 사람 딸한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당신 찾으신다고.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오세요. 용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만날 거야. 만나고 오라니까요.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기운 없이 지내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용근은 아내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가서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그래야 당신도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용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요. 빨리 다녀오세요. 순옥은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용근은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오늘 안으로 돌아올게. 천천히 다녀오세요. 순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보내놓고 나니 불안했죠.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그 여자를 보고 마음이 다시 흔들리면 어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순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였죠. 오후 3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용근이 돌아왔어요. 순옥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응. 용근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어땠어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근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끝냈어. 끝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은자한테 이제 못 만난다고 했어. 제대로 인사했고. 순옥은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용근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은자는 오늘도 날 못 알아봤어. 아니, 알아보긴 했는데 자꾸 40년 전 얘기만 하더라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명동 갈까요? 그러면서 손을 잡는 거야. 백화점 구경하고 다방에서 차 마시자고. 순옥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갈 수 없다고 했지. 이제 헤어져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용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근데 은자가 그러는 거야. 왜요? 우리 어제도 만났잖아요. 내일도 만나요. 그러면서 순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치매라는 게 이렇게 잔인한 거죠. 이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은자 딸이 옆에서 설명하더라고. 엄마, 이제 박 선생님은 못 오셔. 집에 부인 계시고 이제 정리해야 해. 그랬지. 용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자는 그제야 날 빤히 쳐다보더니 울기 시작했어. 그것도 막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 순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워해야 할 여자인데 왜인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미안하다. 건강하게 지내. 그 말밖에. 용근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오는데 뒤에서 은자가 불렀어. 용근 씨, 내일도 와요. 그러면서 근데 돌아보니까
은자 딸이 어머니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참. 용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둘은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순옥은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두부구이, 시금치나물이었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맛있어. 용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김치찌개 맛있다고. 순옥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많이 드세요. 순옥은 남편 그릇에 김치를 더 얹어줬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용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옥은 깜짝 놀랐어요. 평생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용근은 서툴게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이 여기저기 튀고 수세미질도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용근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용근이 불렀습니다. 순옥은 남편을 돌아봤어요. 고마워. 오늘 보내줘서. 됐어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순옥은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옥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순옥은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75살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눈가에도 이마에도 입가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살은 축 처졌죠. 젊었을 때는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죠. 하지만 세월은 모든 걸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옥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신도 늙고 주름졌는데 남편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72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뻤습니다.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 얼굴이었어요. 순옥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사용하던 립스틱이 있었어요. 한번 발라봤습니다. 어색했죠.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이냐 싶었어요. 하지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란 후라이도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숙으로. 용근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화장했어? 그냥 바람 쐬러 나갈까 해서요. 순옥은 얼버무렸습니다. 용근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계란 후라이 했어요. 반숙으로. 고마워. 둘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고요였죠. 식사를 마친 후
용근이 말했습니다. 산책 갈래? 순옥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함께 산책을 나가자는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둘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용근과 순옥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용근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이네. 그러게요. 순옥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용근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용근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꽉 잡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부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순옥과 용근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느끼고 있었죠. 배고프지 않아? 용근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집 가서 먹을까요? 밖에서 먹자. 오늘은 용근이 일어섰습니다. 순옥도 따라 일어났어요. 둘은 공원 근처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어요. 40년 전부터 있던 곳이죠. 여기 우리 예전에도 왔었지? 용근이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 어렸을 때 가끔 왔었죠. 짜장면 먹으러. 맞아. 큰애가 짜장면 엄청 좋아했었는데. 용근은 웃었습니다. 순옥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짜장면 2그릇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둘은 먹기 시작했어요. 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맛있네. 용근이 말했습니다. 순옥도 동의했어요. 그러게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변했지. 용근의 말에 순옥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 많이 변했나요? 많이 변했지. 늙기도 했고. 용근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했어요. 근데 어떤 건 안 변했어. 뭐요? 당신 옆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건 안 변했잖아. 순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근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순옥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그런데 저녁 무렵 용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옥이 확인하니 은자 딸이었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순옥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용근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용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은자가 요양원에 간대. 다음 주에.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근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은자 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할까? 순옥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지 말까? 가세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용근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가서 제대로 인사하세요. 그래야 당신도 마음 편할 거예요. 용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사흘 후 용근은 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옥은 남편을 배웅했어요. 이번에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용근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순옥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어땠어요? 은자는 이번엔 날 못 알아보더라. 용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 누구세요? 그러면서 순옥은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옛날 친구라고 했지. 잘 지내라고 인사하러 왔다고. 용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가 그러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서는 거야. 마치 처음 본 사람한테 하듯이. 용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더 편하더라. 날 기억 못하니까 이별도 없는 거지. 순옥은 남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근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용근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만 남았네요. 용근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순옥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요.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용근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순옥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백발에 군데군데 검버섯이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참 나쁜 인간이야. 평생 바람을 피우고 아내를 울린 남편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상하지. 순옥은 남편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불쌍하네. 외로웠던 남편이 보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남자가 보였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48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죠. 순옥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용근은 잠결에 순옥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살자. 순옥이 속삭였습니다. 용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48년을 함께 살았고 아마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두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인생이었죠.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용근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웃음이 났어요. 시끄럽지만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참 나쁜 사람. 순옥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내 사람이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은 채로요. 70 넘은 노부부의 긴 밤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